초기인데 지하철 4호선 초기인데 있어요. 어찌 살다 보니 국가에서 살게 참요 10대 말해서 노동사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길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안전이에요. 여러분 안전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정말 단속도 심하고 이거 보면은 바람도 정말 세차고 또 여름에 폭우도 쏟아지고 겨울에 한파 정말 너무나 정말 전국 노동자 대회 날이면 난 어김없이 시를 쓴다. 천리길에 노래 한 곡 짊어지고 오는 동지 끙끙거리며 시몇줄 내차고 오는 동지 그들을 위해 난 소찬의 시를 쓴다. 실도 썸먹하게 갈고 깔끔한 고마 위에 저기요! 족발로 시를 읊는다. 전미는 칼날 속에는 노래가 흐르고 시가 난다. 족발시 싸들고 노동자 대회에 간다. 뜯고 뜯으면서 길을 갈며 노래와 시와 어우러진 그대 품속으로 간다. 네, 고맙습니다. 한 해 돌아가시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자, 이게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 현실이 모두 자본주의, 이 척박한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자, 이 모든 분들 우리가 노동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모든 애걸 한번 물어보는데 가치와 산업체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네.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있다가 쉬면서 일하다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감정노동자인데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누가 국회의원 어느 분이 하시나요? 한명숙 의원실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발의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게 돼요? 이 감정노동자를 일하는 현장에서 그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을 유발시키지 말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게시 부탁하는 거 그런 내용을 부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업수가 감정노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감정 노동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없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의 의무를 강화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앵그리버드예요,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이 앵그리버드예요. 앵그리버드가 아니고 네. 깜짝인데요. 여기는 산채사반, 사벌, 원창책임 강화 척수. 사막대회를 만드신 분들이래요. 청사 노동자. 여기는 삼성 코너네요, 삼성. 요번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열차들, 열차님들 분양소요. 자, 여기는 행정이 차량, 분할이 차량 흔들고 싶구나. 우선은 허나 대표 허나를 하시고 분양소이니 자. 분할이 이분에 대한 수고를 함께 부르면서 대표 허나 누가 하시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허나 꽃 좀 올려줘. 상세 선생님 허나 하시고 사랑도, 예배도, 이름도, 장면수지. 평생 받아쳐준 뜨거운 맹세 오긴 데요 이빨만 나부터 계란이 올 때까지
접으셨는데, 횟수로 이제 8년째 접었어요. 예, 8년째.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도 2012년 2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돼가지고 그 심리를 진행하다가 2014년 1월 10일 날 최종 선고를 하겠다라고 법원에서 선고일이 잡혀서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정예고로 인한 사회적 파손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노동자들의 죽음에 이르는 이 심각성을 좀 알리고자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탄원서를 받고 계시고, 네, 법원에 지금 법원 투쟁은 계속 되시고 있는 네, 거죠? 저번에도 법원이 판결을 해도 안 지킨 걸로 알고 예, 지금 있는데, 홀스학회에서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해가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네. 노동자들 외침을 불문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설명을 하고, 어우, 씨. 이거 좀, 카메라가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불매 경향신문에 나올 거거든요. 서명하시고 이름 쓰시면 경향신문에 나옵니다. 1,000원입니다. 네, 잠깐만요. 나는 노동과 음악을 잠깐만요. 나는 노동과 음악을 존중하지 않는 박용호 자본의 콜텍 기타를 구매하지도 연주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콜텍 불매 서명 운동 저도 했습니다.
예, 거리 행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의도 노동자 대회 전야제 현장입니다. 예, 용산 학살 책임자 김석기는 공기업 사장이 아닌 감옥에 가야 한다. 예, 용산 참사, 예, 역대 세학의 낙하산 김석기 퇴진,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든브릿지예요. 네, 골든브릿지 저번에 농성하셨다가 네, 내려오셨죠? 끌려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 그냥 다 내려와서 그거 진행 중이고요. 네. 네, 지금 지부장님 같이 오셨어요. 네. 아, 여기 오셨어요? 아, 같이 오늘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시고 약간 사박사고. 네, 아, 잘 됐습니다. 여기는 증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입니다.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예, 노동탄압 부당경영 자행하는 이상준의 주가 구속하라. 예, 주가 조작도 하고, 예, 무슨 그 뭐죠? 기본적인 그런 투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KT의 이석채는 예, 좀 지금 그때 돌아가신 분 때문에 열사분 때문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KT 이석채는 구속이 좀 됐죠.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박근혜 정부는 최장기 파업 골든브릿지 사태 즉각 해결하라. 여기 뻥튀기예요. 그래서 여기 뻥 그네는 외면하고 정교조는 알리고 싶은 진실들. 여기가 정교조 쪽이거든요. 뻥튀기 공짜래요.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정 승인 서명, 예, 그 하시면 공짜. 화장실 다녀올게요. 뻥튀기가 공짜인데, 예,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정 승인 서명하시면 공짜랍니다. 뻥 그네는 외면하고 정교조는 알리고 싶은 진실들. 네. 설명 어디서 해요? 아, 여기서요? 이거 막아 놓으셨어요. 여기 뭐 해충이라고 정교조가, 예, 참교육 지킴이 촌지 없애기 했던 게 제일 크죠. 예, 학교 도서관 구입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물노동자 쪽이네요. 재벌만 배불리는 핫산 구조기선. 뻥! 깜짝 놀랐네요. 정부의 약속 그러나 땡땡땡. 표준 운임제 시행하라.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지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다시는 근본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지문연제는 1908년 7월 중 총리실 산하의 화물운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거쳐 2009년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 6월에 이명박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정부는 강제력 없는 무늬만 표준운임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일할 권리, 번호판 탈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번호판 소유권 완전 보장하라.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수회사나
절도잖아요. 야간에 번호판 강탈, 허위 체크를 통한 차량 근저당 설정, 서류 위조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법적 소유자가 아니란 이유로 경찰은 화물 노동자의 신고조차 받지 않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쪽이네요. 여기 화물 노예계 계약 규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일하다가 다치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도 달라고. 하청 구조 개선. 등록병원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방의료원과 지역구청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를 후기선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료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폐업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자들 다 이송 조치하고 아무도 배운 기능이 없는데 또 얘가 집행부 합바지예요? 복지정책 하는데 뭐 이는 이해를 없애려고 하니 우리 서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어떻지 이제. 경상남도가 이곳 도립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고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변화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그런지 괜찮아요. 발을 많이 아파. 어디 가세요? 발을 머리 아프고 수술했는데도 좀 아프고 막 그래. 그래도 참 지난달 전립선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강갑중 씨는 집안 대대로 진주에서 살아온 500년 진주 토박입니다. 간호사에게 부리던 엄살도 잠시 병원 폐업 소식에 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좀 그런 이 병원에 약이 안 들어온다네요. 교토에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약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고 병동에 입실해 있는 약으로 지금 환자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이 안 들어오고 언제 살아라 우리를 가라고. 우리 죽으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죽으라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 강갑중 씨가 진주의료원을 선택한 이유는 민간 병원보다 싼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타전을 해봐도 여기만 좀 싸고 정말 편하더라고. 병비도 싸고 제가 뭐 서민이다 보니까 25년간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돌봐온 수간호사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서글퍼지고 슬프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아쉽고. 4명의 내과 의사 중 마지막 남은 1명의 내과 과장도 재계약을 못하고 병원을 떠난 상황. 나머지 의사들도 폐업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근 요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노인병동 입원 환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병원에서 내가 지금 요새는 보내긴데 여기는 어디로 가? 안 그렇긴데. 폐업 결정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남도민의 65.4%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각계의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건 도저히 해생 논란이다. 홍준표. 예. 이거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다. 홍준표 되자마자 이랬습니다. 누적된 부채와 계속되는 적자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진주의료원은 내년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69억이나 손실이 발생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수익 대비 임금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82.8%가 됩니다. 경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의 경영 실태는 현재 자산 610억 원에 누적 부채는 279억 원입니다. 하지만 누적 부채 규모와 자본 잠식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진주의료원이 한 35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단기 그 손실이 60억 정도 그 정도로 나왔는데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데 그 원래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제 현금 손실액은 16억 원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폐업 조치의 배경에는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진주 의료를 일모들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님의 공약이 진주 제2청사 건립을 진행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설입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진주에 제2경남도청을 세우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진주에 경남도청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주 시민들이나 서경남 도민들에게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고요. 이와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고 취재진은 점심시간에서야 잠시 도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저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폐업하고서 그걸 그 제2청사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사님, 도청사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네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서 진행하던 공공의료 사업을 모두 민간병원으로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 호스피스 병원, 경상대병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공공보건의료법상에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민간이 어떻게 공급을 하지만 이 합니까?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경상남도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축소한 안에 논리를 활용되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법이 시행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경상남도가 그런 어떤 논리를 정말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뽑아가지고 진주의료원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논리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변화의 출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2011년 말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위탁을 쉽게 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 제휴 수익성 때문에 공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의료기관 평가를 회계법인에 맡기면서 평가 비중이 수익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모두 의료수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흑자병원으로 알려진 김천의료원도 회계 조작 의혹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료원들은 이른바 폐업 도미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강원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전 병원에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진료비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MRI 촬영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 비율이 낮고 과잉 진료도 적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병원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자랑하는 서울의료원도 연간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적정한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저소득층이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료원 진과가 이동진료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진료팀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이동 진료소에서 보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스케일링과 발치, 잇몸 치료, 심지어 틀니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프시고 그러시면 뿌리는 모르는 거 없고 자식들한테 손 내밀어서 달래면 베란다 500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이게 아주 힘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와서 해주는 의료원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줬으면 고맙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고마워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자부심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치과 무료 진료 차량 이외에도 간병비가 지원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노숙자나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료비 감면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다 막혀 있을 때 정말 문 두드리는 곳이 저희 공공의료기관이고요. 이분들 상황을 봐서 부분 감면이나 전체 감면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포천이네요. 포천의료원 산부인과는 종합병원 규모에서 자연분만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입에 압박을 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분만율이 높은 것 같아요. 산모들도 포천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애기가 커도 여기는 잘못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계속 이걸 시키는데 들어보면 친구들도 여기서 거의 낫거든요. 진주의료원이 폐업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시립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자는 공공성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재정 일부로 그것을 보존해서 그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논란 끝에 추진되는 만큼 성남시의 실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그리고 진료비를 싸게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적자, 이것을 기준을 잘 만들어서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보상의 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정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한 할아버지는 애원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이 없고 딴 병을까지요. 참 도사님한테 도지사님한테 참 부탁합니다. 이 병원 제발 좀 살려주셔서.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지만 공공의료를 포기할 정도일까? 공공의료의 기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남 진주의료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 비정규직이고 원직보직 투쟁도 하고 있네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돈보다 사람을 콜센터 노동자도 정규직이다. 교직원 공제가 직접 고용하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규택 이사장. 그리고 그 투쟁의 성과는 현재도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저는 있다고 봅니다. 밀양 희망버스 11월 30일 날 밀양에서 만나요. 우리가 밀양이다. 전국 곳곳에서 출발하는 11월 30일 밀양 희망버스. 승차권 구매는 이곳에서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정마을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정마을이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굴비다. 굴비다. 주룩돈 판매하고 있어요.
줄무늬 옥돔. 아, 이게 줄무늬 옥돔이에요? 옥돔이긴 한데요. 옥돔하고 틀린 건데 이거 줄무늬 판매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굴비같이 생겼는데 옥돔이래요. 줄무늬 옥돔. 예,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나. 여기 물이 다르다? 한라산 수입니다. 와.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감정은 요새 어떤가요? 감정요? 예. 매일 미사 맨날 또 막고 그거, 그러던데요? 네, 그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투쟁기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머리에 뭐 이거 뭐예요? 갈매기예요? 예, 여기 이게 진짜 독특하게 만들었는데요. 감정마을 많아서. 아, 예. 아, 예술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군요. 여기 뭐 이것도 되게 많이 있네요. 강정마을에 예. 남방큰 돌고래 있거든요. 남방 큰 돌고래. 예. 산을 다 만든 거예요. 아, 남방 큰 돌고래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젖으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는 또 뭐야? 마늘 고추장이다. 다 새앙초랑 예. 마늘 다 저희 국내산으로 해서 예.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보셨던 거, 이거 톳도 있다. 이게 톳이에요, 톳. 예. 직접 다 해서 만든 거예요. 회사급으로만 해서. 우도산 톳? 예, 우도산 톳. 예. 톳도 있고 이거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화상단. 네, 저희가 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감정마을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다음 사이트 앞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서 마을 상단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예. 다 저희 카페, 다음점넷, 생겨도 살아요. 피스키? 예. 피스 KJ 감정잼에 평화 KJ. 네, 네. 아, 감정. 네. 평화 감정. 그래서 피스 KJ입니다. 네. 많이 여기 구매해주세요. 전화번호도 있네요. 네. 저희 다 국내산에다가 제주도산 이렇게 쓰니까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감정굴이 원래 서귀포가 유명하거든요. 예, 서귀포요. 네, 이게 감정굴이 되게 물이 좋아가지고 맛있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예, 이끌거든요. 계속 못 나오시는 거죠? 애기도 있고 애기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르신 마을 주민까지 다 모여요. 이분 남자분, 아니 여자분이에요. 20대 초반 예. 네. 아니, 다른 분은 알겠어요. 양문모 선생님도 알고, 선생님. 송강호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이지 마을 주민. 마을 주민, 예. 나이 마을 드신 어르신. 분. 70세가 넘으셨다고. 예, 지금 병도 많이 있으신데 예. 지금 걱정이 되고 기분이. 네, 애기인데 어쩌다가 억울하게 잡혔어요? 은혜가 때리지 않았는데 여경이 예. 아, 거기는 되게 여경이. 강정마을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g가 지금 감귤 판매 10kg가 28,000원이네요. 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주문 바로 따가지고 네.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노지재배 감귤, 네. 극조생, 이런 것까지 있네. 이게 줄무늬 옥돔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통통하고, 막 윤기와 고소함과. 진짜 맛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한 마리 먹었어요. 여기는 강정, 귤도 있어요. 톳도 있고. 네. 교직원 공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현희숙입니다. 예,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장애인 노래회 동지들 노래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감동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런 기분이었고요. 꼭 다시 한번 될 수만 있다면 초대해서 그 노래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제 이 콜센터 상담원들의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기에 앞서 제가 근무하던 한국교직원공제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특수법인이라는 이러한 걸로 포장된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 같은 경우 다 계속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유치원 이런 선생님들을 회원으로 하는 교직원 공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복지 기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작가한 곳에 투자를 하고 그러한 곳에서 이득을 발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기업에서 상담원을 위탁업체를 두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 처음에 상담원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상담원들이 회사에서 원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위탁업체라는 것이 생겨나서 한마디로 원청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일회용으로 소모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그것을 기회로 자신들의 한 몫을 잡아보려는 상담원들의 수수료를 일부 착취해라는 위탁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약직, 파견직, 하다못해 개인사업자까지 이 을 중에 을이라는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이 상담원 일을 하면서 상담원들의 권익은 전부 땅에 떨어졌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생활상이 정말 그 처참하게 힘들게 상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콜센터 상담원들이 생긴 지가 제가 알기만 해도 20여 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처음엔 생겼을 때보다 지금은 기업과 기업 간의 야합에 의해서 또한 정부의 방관 안에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콜센터 대표가 되는 120 서울 다산 콜센터도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인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도 또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서 그들을 계약 만료로 해고하여 지금 해고투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같은 이런 교직원 공제 콜센터 상담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나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중노위는 한마디로 기업가 이런 여러가지 정부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여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민사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 노동자의 편이 아닌 진노위, 중노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다산 콜센터 상담원, 또한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콜센터 상담원, 교직원 공제 콜센터 상담원, 저희 억압받고 착취받던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관심들 기울여 주시고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동지분들의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그리고 열사 앞에서 잠시 우리 운동을 기억하고 기약하면서 묵상도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분양하시고 헌화하시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십시오. 동지 여러분들을 맞이하느냐고 이곳에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덥지만 비가 와서 1년에 쭉 쓰시고요. 세 분 또 들어오시고 원장 노동자시고요. 대표께서 향 하나 태우시고요. 꽃을 하나씩 가지시고 일본지구에는 1970년도에 전통 열사가 가신 이후로 우리 노동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민노총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쓰러져 가신 동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특별하게도 근래에 금성모터 삼성전자 서비스 최정본 동지가 안타깝게 가셔서 같이 일태를 모셨습니다. 하나씩 드리시고요. 맨 오른편부터 헌화하시고요. 꽃 올려놓으세요. 헌화. 어머니도 꽃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세상을 맞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공주를 접수하여 노동자를 수주하기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맞아 열사 앞에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등 공연. 바로 고맙습니다. 1945년 11월 5일에는 전병으로 불리우는 노동자들의 전국조직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화회를 펼쳤습니다. 1946년 이 운동은 전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인 철도 노조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전선은 9월 통파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 통파업은 8.1운동 이후 가장 큰 민중운동이었고 대구에서 시작한 10월 민중항쟁의 도움이 전국에도 이 운동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무력화에 몰두하는 이 전망은 1958년 대한노총의 결성인 3월 11일 노동조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러모았네. 이 땅의 노동자들 아이고 오랜만에 접수 받네. 왼손의 딸 김민촌의 아기의 당시였던 1990년 수술 중심의 경제 성장 첫 성장 후운동의 보고와 함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였다. 학교 대신에 공장으로 향해야 했던 우리의 노인은 공돌이 공순이라는 이름이 나온 시기도 이때이다. 당시 전국의 공장을 가득 메운 대다수의 노동자는 바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우리 모두의 딸이며 아들이었다. 그들은 성장의 주역. 그러나 어떤 눈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자들은 1970년대 어용노조 민주화투쟁, 신규노조 결성투쟁,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노동조합은 사수라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만들고 죽음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70년대 노동자 투쟁은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동력이 되었으며 8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디딤돌이 되었다.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 열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광주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노조는 허각적인 신군부에 의해 원풍모방 노조를 끝으로 강제 해산되거나 어영화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노동자 대투쟁의 불씨는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81년 신군부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계 피공노조가 84년 4월 법외노조로 복구를 선언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같은 해 5월 대구 택시기사 2천여 명이 파업을 했다. 그리고 85년 이후 대규모 사업장의 연대 투쟁과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85년 6월을 뜨겁게 닳은 구로지역 노동자 동맹 파업.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동맹 파업이었다. 대우어피널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9개 노조 2,500여 명이 동맹 파업에 참가한다. 이렇게 안으로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밖으로는 신군부의 폭박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수많은 열사들이 근로기준법과 부당노동행위 처리,
김영삼 정권이 1993년 출범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더욱 모도화된 전략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루어져가고 있었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 노동법 계약 저지라는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일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은 영향력 있는 사회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이것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중요한 정치적 발판이 된다. 김대중 정권. 겉으로는 국민의 정부가 될 것임을 표방한 김대중의 속내는 바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에 유연하였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칼바람이 몰아닥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 기업, 금융, 공공부문으로 종횡무진 이어졌다. 한 손에는 노동유연화와 임금유연화의 칼날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노동자 감시와 통제라는 칼날을 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김대중의 또 다른 이름 노무현.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정권의 노동자 탄압은 더욱 고도화되고 세련되어졌고 비정규직 투쟁으로 돌아가신 열사가 14명에 이른다.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사는 때때로 거꾸로 간다. 자신을 희생하였던 열사들이 바랬던 세상은 바로 코앞인 듯 했으나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듯하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열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열사들의 바램을 되새겨볼까?
네. 독재 정권과 유신 정권 전부터 우린 근현대사 노동의 개념이 없었던 때부터 시작한 노동운동. 지금 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그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쫓김을 당해야 했고, 아직도 비정규직이나 해고자들,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 못 받는 사회로 지금 계속 내몰림을 당하고 있고, 2013년 11월 달에 윤지영님 지금 여기 빈소에 마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 초반밖에 안 되는 분이 부인과 아이를 놓고 유서를 쓰고 갔습니다. 전태일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한테 안녕을 고하면서 악독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들어서 옛날보다 더하게 빨갱이 좌파 종북, 전공로, 정교조, 민주노총 다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왜 노동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고통을 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념으로 몰고 가고, 사람들을 인간 대접보다는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이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노동이 바로 서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알아서 그만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빨간 날을 유급 휴일로 노동당 관공서만 쉬게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등 석가탄신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쉬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여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공휴일에 관공서만 쉴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유급으로 쉬어야 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에서 빨간날 유급휴일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공서만 쉬게 되어 있는 빨간날을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식당 노동자도, 청소 노동자도, 경비 노동자도, 버스 노동자도, 마트 노동자도,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돈 받으면서 유급으로 쉬어야 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깃발이 막 올라가네요. 진짜 빨갛습니다. 지들도 빨간색 트잖아요. 매국노. 친일이든 친미든 이득만 되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이 중요해서 그런 매국노들이 뉴라이트라는 그 역사를 거스리, 이런 소수 정당들이 많이 좋은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양당 체제 밖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3의 야당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정치적인 걸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법의 노조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사상 유례 최초의 일들을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의 노조도 부활을 시키고, 네, 정당도 해산시키고, 아주, 예, 시민단체도 올가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죽게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냐, 쫄지마 그랬지만, 쫄아서, 나서지 않게 되기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유신 정권의 과거로 가겠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